강원도 깊숙한 곳, 평화롭지만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논밭에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 그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외로이 자리 잡은 작은 농장이 있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곳,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던 곳,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매일 저녁 드넓게 퍼져나가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그 주인, 지훈처럼. 지훈은 45세의 남자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망령처럼 그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이 끔찍한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다. 그날, 지훈은 활기 넘치는 남자였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며, 어린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매일 저녁 크게 웃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비극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따뜻한 가족 식사는 없었다. 더 이상 그가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농장의 가축을 거의 다 팔고 늙은 개 한 마리만 남겨두었다. 묵이라는 이름의 그 개는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충성스러운 개였다. 묵은 단 하루도 지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 차가운 농장에서 묵은 지훈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지훈의 삶은 끔찍한 침묵 속에서 반복되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사진 앞에 놓고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치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것처럼. 매일 그는 농장에서 잡다한 일을 했다. 더 이상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이전처럼 농장을 확장할 동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생존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일했다. 발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매일 밤, 그는 현관에 앉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펼쳐진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도록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낡은 침대에 누워 풀벌레 소리를 듣고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며 잠이 들곤 했다. 제주 시민들은 지훈의 기이한 침묵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한때 지훈을 삶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야.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날부터 영혼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밤에는 아내와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한다더군.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훈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묵에게 밥을 주러 가보면 누군가가 먼저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울타리 주변에 풀은 짓밟혀 있었고 촉촉한 흙에는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황량한 들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에는 바람소리가 문틈을 스치는 가운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묵 또한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고 가끔 밤에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지훈이 불을 켜고 확인하러 나가면 모든 것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훈은 그저 쥐나 야생 동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묵에 짖는 소리도 아니었고 강아지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작고 희미한 신음소리,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희미한 울음소리였다. 지훈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나무로 된 개 집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묵은 무언가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어미의 배에 바싹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강아지들 사이에 다른 생명체가 있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아기가 여기에 강아지들 사이에 아기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너무나 약했다.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피부는 쭈글쭈글했다. 입술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작은 바람에도 앗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멈칫했다. 그는 두려웠다. 만약 그가 만지면 아기가 꿈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하지만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우는 개집 구석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처음으로 땅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보았다. 기진맥진한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그녀가 내 농장에 나타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기는 어디서 난 거지? 지우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고독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만 알았다. 이하 생략. 지우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앙상한 몸, 찢어진 옷, 땀과 먼지로 엉킨 머리카락. 새벽의 희미한 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굶주림에 지친 듯. 그녀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마른 입술은 간신히 움직였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그녀가 내 농장에 나타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갓 태어난 아기가 강아지들 사이에 있는 거지?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다. 제정신으로는 아기를 걔 집안에 버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어. 여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지우는 망설였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여기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온몸을 떨며 아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우는 다시 한번 아기를 바라보았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했다. 당장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다. 여자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간신히 남아있던 힘을 짜냈다. 제발, 제발 내 아기를 데려가지 말아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으며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 눈빛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식을 버리는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어머니의 눈빛. 지훈의 불안감은 잦아들었고 대신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여자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어머니였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누군가 앗아갈까봐 품속에 꼭 껴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흘렀다. 지우는 일어서서 팔짱을 꼈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말해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여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이 쉰 목소리로. 저는 미연이에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요. 서준이라고 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말을 잇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지우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는 남편에게서 도망쳐야 했어요. 그는 저를 죽이려 하고 제 아들을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고 붉어진 눈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태연이에요. 폭력적이고 악독한 사람이죠. 저는 오랫동안 그를 참아왔지만 서준이가 태어난 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을 팔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지훈은 미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저는 밤새도록 도망쳤어요. 갈 곳이 없어서 당신의 농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저 숨을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아들이 안전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그가 큰 공경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연은 분명 위험한 인물이었다. 만약 그가 미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서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생명체. 만약 그가 그들을 내쫓는다면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떠올렸다. 그는 가족을 잃어본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져 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른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얻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여기 있어도 좋소. 하지만 당분간만. 나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소. 미연은 눈을 크게 뜨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뒤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시오. 아기가 따뜻해져야 하오. 미연은 서둘러 일어섰고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 결정이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음 날 태연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 지호는 미연과 서준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고 두 모자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집은 넓지 않았지만 바깥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만큼은 따뜻했다. 그는 부엌에 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미연에게 건네주었다. 마시시오. 힘을 내야 하오. 미연은 차가운 손으로 컵을 받아 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이전보다 안정적이었다. 가끔씩 작은 손이 움직이기도 했다. 아기가 밥을 먹어야 할 텐데. 하루 종일 굶었을 거야. 지훈의 말을 듣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젖병을 꺼냈지만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은 즉시 문제를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왔다. 이것밖에 없지만 우선 이걸로 하시오. 미연은 우유를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서준이는 즉시 젖병을 빨기 시작했고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고 아기를 품에 안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들.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 농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발자국. 농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무겁고 진흙투성이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밤에 이곳에 왔었다.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 8시쯤 지훈이 울타리를 손보고 있을 때 정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쾅!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정문 앞에 서 있는 세 남자를 보았다. 맨 앞에는 키가 크고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붉은 눈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태연이었다. 미연, 내가 여기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태연은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연장을 내려놓고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눈빛으로 당신은 누구시오? 무슨 일로 온 거요? 태연은 비웃으며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이다. 그녀가 여기에 있어. 빨리 말해.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소. 돌아가시오. 태연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우르렁거렸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어젯밤 그 여자의 발자국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어.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 지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 없다면 당신은 여기 들어올 권리가 없소. 태연은 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위협하듯 말했다. 나는 증거 따위는 필요 없어. 그녀는 내 아내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나는 그녀를 찾을 권리가 있어. 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내? 아니면 팔아넘길 물건? 즉시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는 달려들어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컹! 목이 달려들어 으르렁거리며 태연을 위협했다. 태연은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굳건히 서서 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소. 이제 가시오. 태연은 지훈을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쏘아붙였다. 좋아. 그 여자를 데리고 있어 봐. 하지만 쉽게 넘어갈 줄 알지 마라. 그는 뒤돌아서서 부하들에게 후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시 돌아올 거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사라져가는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태연이 떠난 후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연은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은 것이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알고 있소. 침묵이 흘렀다. 미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내 문제예요. 당신이 우리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훈은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말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을 내쫓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거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연은 그녀를 찾아낼 것이고 이번에는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있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미연은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태연처럼 잔인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태연은 끔찍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태현이 떠난 후 농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지호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강태현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연은 두려움에 떨며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들을 품에 꼭 안은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죄송해요.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 미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의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사과할 필요 없소. 당신 잘못이 아니오. 문제는 강태현 같은 놈들에게 있소. 미연은 지훈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이 그의 눈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곧 그녀는 아들을 더욱 꽉 안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저물어갔다.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지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잠갔다. 미연 씨와 서준이는 방에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시오. 미연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었고 문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묵은 현관 앞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운 채 어둠을 주시했다. 그는 경계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것은 끔찍한 침묵에 잠겼다. 지호는 의자에 앉아 작은 칼을 들고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강태현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스락. 농장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지호는 칼을 꽉 쥐고 일어섰다. 묵은 털을 곤두세우며 침입자를 향해 달려들 듯 으르렁거렸다. 지호는 뒷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호는 손전등을 켜서 창고 뒤편의 빈 공터를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개집 문 앞에 고기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지호는 즉시 불안감을 느꼈다. 독이다. 강태현이 묵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 지호는 서둘러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묵은 고기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그것을 물려고 했다. 묵. 안 돼. 지호는 소리치며 묵의 입에서 고기를 빼앗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쾅! 외양간 문이 열렸다. 강태현의 부하 2명이 어둠 속에서 달려나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훈은 겨우 한 번의 공격을 피했지만 두 번째 공격은 피할 수 없었다. 퍽! 쇠파이프가 지훈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묵은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한 명을 공격했다. 짖는 소리, 싸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미연은 두려움에 떨며 아기를 안고 밖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떴다. 지훈 씨. 그녀는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지훈의 말을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바깥에서는 지훈이 저항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주먹을 날려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바로 그때 태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칼날이 번뜩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재미는 끝났어. 이제 끝내주지. 지훈은 뒷걸음질 쳤고 태연의 손에 들린 칼날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도망칠 수 없어. 태연은 비웃으며 짐승처럼 칼날을 핥았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빨리 땅에 떨어진 흙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태연이 달려드는 순간 흙을 그의 눈에 던졌다. 젠장. 강태연은 소리 지르며 눈을 가렸다. 바로 그때 지훈은 달려들어 칼을 빼앗고 태연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는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지훈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다른 부하가 달려들어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퍽!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미연은 싸우는 소리가 멎는 것을 들었다. 더 이상 지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광기 어린 강태현의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감히 나한테 맞서. 그 여자를 끌고 나와 미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날카로운 가위를 집어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미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몽에 맞서기 위해서. 달빛 아래 강태현은 미연을 보며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나왔군. 좋아,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미연은 가위를 꽉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차라리 죽겠어. 절대로 당신이 내 아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태연은 잠시 동안 굳어졌다. 미연이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된 어머니와 맞서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미연은 창고 문 앞에 서서 손에 땀이 밴 가위를 꽉 쥐었다. 그녀의 앞에서 강태현은 비웃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나한테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 달빛이 비쳤다. 흉터와 붉어진 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가. 순순히 따르면 용서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방 안에 있는 서준이를 쳐다보았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텐데. 미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전처럼 그녀를 떨게 만들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전의 나약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차라리 죽겠어. 절대로 당신이 내 아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강태현은 눈을 크게 뜨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내가 널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달려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연은 가만히 맞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피했고 동시에 가위를 휘둘러 태현의 팔을 찔렀다. 크악! 강태현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팔을 감쌌다. 그의 눈은 격렬하게 흔들렸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강태현은 다시 달려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컹! 무기 옆에서 달려들어 태현의 다리를 물었다. 빌어먹을. 그는 땅에 쓰러졌고 묵은 그의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미연은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강태현이 더 이상 자신에게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 멀리 쓰러졌던 지훈이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놔줘. 묵은 즉시 지훈의 말을 따랐다. 강태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고통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훈은 다가가 주먹을 꽉 쥐었다. 강태현, 이제 충분해.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강태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심지어 그를 망설이게 만들 정도였다. 여기서 꺼져.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강태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미연을 노려보았다. 내년이 영원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두고 봐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는 몸을 돌려 다리를 절뚝거리며 부하들과 함께 농장을 떠났다. 미연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지훈은 강태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승리했다.
지우는 미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괜찮소? 미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결코 강태현을 찌르고 그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처음으로 그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지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쉬시오. 내일은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거요. 미연은 지훈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자가 진정으로 자신과 아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연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를 꼭 껴안고 아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와 아들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강태현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훈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시장에 가서 낡은 휴대폰과 소독약, 그리고 몇 가지 보호 장비를 샀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만약 강태현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지호는 친구이자 현직 경찰인 우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태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쉬울까? 강태현은 암흑가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력자들도 있다. 정의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지호는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현관에 앉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지훈과 미연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게 되는데 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없다면 스스로 강태현의 악행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한다. 지훈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태현이 저지른 불법 행위는 많지만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다. 미연은 강태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증거나 기록도 손에 쥔 것은 없었다. 그때 미연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떠올렸다. 지훈 씨, 강태현이 빚을 적어 놓은 장부가 하나 있었어요. 장부 안에는 그 사람이 거래했던 사람들의 목록과 어둠의 세계에서 빌린 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미연의 말에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 장부는 어디에 있소? 망설이는 미연을 보며 지훈은 재차 물었다. 강태현의 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책상 서랍 안에 있을 거예요. 지훈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장부를 손에 넣으려면 강태현의 집에 침입해야만 한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호는 조용히 농장을 나섰다. 미연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걱정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호는 담을 넘어 강태현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외딴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호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강태현은 집에 없었다. 농장에서의 실패 이후 동료들과 연락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재빨리 담을 넘어 뒷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현의 집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가득했고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지호는 미연이 말한 책상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안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는 장부를 찾았다. 장부를 펼쳐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안에는 불법 거래와 암흑세계에서 빌린 돈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다.
이것이야말로 강태현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우는 장부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막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거기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바로 강태현이었다. 그는 매서운 눈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내 집에서 뭘 하는 거냐? 강태현은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간신히 피했지만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했다. 주먹은 그의 어깨를 강타했고 휘청거렸다. 강태현은 지훈의 멱살을 잡고 꽉 쥐었다. 내 놈은 내 물건에 손을 댔어. 죽고 싶은 거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껏 주먹을 뻗어 강태현의 배를 가격했다. 강태현은 잠시 멈칫했다. 지훈은 그 틈을 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골목길로 내달렸다. 저 놈을 잡아. 강태현이 소리쳤다. 2명의 부하가 달려와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빛이 번쩍이는 경찰차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빈이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강태현을 포위했다. 강태현, 넌 이제 끝났어. 강태현은 얼어붙었다. 너희들 뭐야?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우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강태현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직 카드를 숨기고 있다. 그 순간 강태현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한 부하가 칼을 꺼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칼이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모두 꼼짝 마. 우빈이 소리쳤다. 경찰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다. 강태현은 그 틈을 타 지훈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피했지만 기와장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강태현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공격과 공격으로 맞섰다. 싸움은 격렬했다. 마침내 우빈이 강태현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다. 강태현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우빈은 강태현을 차에 태우고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끝났어. 지친 몸을 이끌고 미연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의 뇌리에는 우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다. 집에 도착하자 미연이 뛰어나와 그를 껴안았다. 정말 무사한 거예요. 지훈은 미연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소.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훈은 우빈에게서 받은 싸늘한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지훈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닭에게 모이를 주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훈은 미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 없을 거요. 그날 밤,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강태현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음모가 그의 가족을 노릴까봐 걱정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우빈이었다. 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아, 큰일 났다. 우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태현이 탈옥했어.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강태현이 감옥에서 탈출했어. 녀석이 어디로 향할지 뻔하잖아. 미연 씨와 서준이를 당장 피신시켜. 지훈은 전화를 끊고 미연을 깨웠다. 미연 씨. 어서 일어나. 미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강태현이 탈옥했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지훈은 서둘러 아들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미연은 지훈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차를 타고 강원도를 벗어났다. 우빈은 경찰을 보내 그들을 호위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다. 하지만 지훈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강태현은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이다.
그날 밤, 지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칼을 들고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태현이었다. 지훈아,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제 내 놈 차례다. 강태현은 칼을 들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칼을 휘둘러 강태현의 공격을 막았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웠다. 강태현은 칼을 휘둘렀고 지훈은 칼을 막으며 피했다. 미연은 아들을 데리고 숨어 있었다. 지훈은 강태현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마침내 지훈은 강태현의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내 놈은 이제 끝이다. 지훈은 칼을 휘둘러 강태현을 찔렀다. 강태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훈은 칼을 버리고 강태현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만해. 모든 것을 멈춰. 강태현은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태현은 숨을 거두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태현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음 날, 지훈은 미연과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어갔다. 지훈과 미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지훈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미연이 달려와 지훈을 불렀다. 지훈 씨. 서준이가 당신을 찾아요. 지훈은 밭을 멈추고 미연에게 다가갔다. 미연은 아들을 안고 있었다. 서준이는 지훈을 보며 웃었다. 아빠. 지훈은 서준이를 안고 미연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 후로도 지훈과 미연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삶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 이야기 속의 지훈과 미연처럼요. 부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